고민은 많은데, 몸은 움직이지 않을 때, 머리는 바쁜데, 숨은 자꾸 멎을 때, 니체는 말합니다.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언제나 몸이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감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는 늘 생각부터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이건 옳은 걸까? 그른 걸까? 그 질문들 속에서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기만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숨이 가빠지거나, 입술이 바싹 말라가거나, 손끝이 떨리거나, 아무 이유 없이 한숨이 길어질 때, 니체는 이 침묵의 언어를 가장 진실한 삶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몸은 꾸미지 않으며 몸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이성 중심의 사유를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어떤 위대한 생각이나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햇볕을 쬐일 때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가만히 걷다 숨이 고르게 이어지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툭 하고 흔들리는 그 찰나, 니체는 몸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고, 그 반응이야말로 삶의 진짜 목소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머리에 갇힌 존재입니다. 계산하고, 예측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감각을 지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거꾸로 말합니다. 먼저 느껴라. 그 다음에 생각하라. 이 말은 충동에 따라 움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고요한 진실에 먼저 귀 기울이라는 제안입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해줍니다. 이 길이 맞지 않을 때는 아무리 이성이 타당하다고 해도 걸음이 무거워지고 숨이 얕아지며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 모든 사소한 신호들이 삶의 균열을 먼저 감지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우리는 살아있다는 감각에서 멀어집니다. 니체는 그것을 병이라 불렀습니다. 단지 육체의 병이 아니라 감각을 잃은 존재의 병. 머리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삶은 점점 굳어져 가는 상태. 그는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몸의 언어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어떤 리듬으로 숨을 쉬고 있는가. 그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몸을 회복한다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중심을 다시 감각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연습. 당신이 지금 머릿속 생각은 복잡한데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니체는 철학자이기 전에 살아있는 존재였고 그는 말합니다. 삶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부터 시작된다. 니체는 철학자였지만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철학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면서 점점 더 아파지는가? 왜 사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가? 그는 이 물음의 바닥에서 병든 철학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성만을 추구하고 몸을 부정하며 현실보다 관념에 집착하는 철학. 그 철학은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니체는 보았습니다. 그는 철학이 삶에서 이탈할수록 병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몸은 느끼고 있는데 머리는 그것을 틀에 끼워 넣고 왜곡하며 결국 삶의 리듬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니체는 병든 철학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생각은 깊지만 생명력은 희미하고 그들의 언어는 무겁고 그들의 시선은 현실을 외면한다. 그들은 고통을 사유하지만 고통을 살아내지는 못한다고 그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건강한 사유란 살아있는 몸에서 출발하는 철학입니다. 삶을 등지지 않고 삶의 고통과 리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유. 그는 철학을 살아내는 행위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부딪히고 흔들리는 몸에서 철학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걸으면서 쓰는 철학자였고 자연과 거리와 땀 속에서 문장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고 그 신호를 따라 들어가면 삶의 진짜 문제에 닿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몸이 무겁다. 숨이 가쁘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삶이 어딘가 불균형하다는 깊고도 조용한 사인입니다. 니체는 이 신호를 철학으로 끌어올립니다. 삶이 너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긋났기 때문이다. 생각이 아무리 화려해도 몸이 말라가고 있다면 그 철학은 생명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유는 몸과 함께 자라고 몸과 함께 늙어가며 몸과 함께 진실에 다가갑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삶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항상 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의 사유가 당신을 떠나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학은 회피가 아닙니다. 철학은 가장 고요하게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니체가 그토록 갈망했던 철학, 그것은 살아있는 철학,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철학이었습니다. 니체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오직 춤추는 신만을 믿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에게 삶이란 고요한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몸,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는 머리로만 존재하는 철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철학자가 춤추지 못한다면 그의 철학은 죽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고통을 껴안고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의 기억,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니체가 말한 춤은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을 때 몸이 먼저 불편함을 말하듯 우리는 생각보다 리듬을 잃었을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잃는 건 움직임입니다. 걷는 걸음이 무거워지고 자세가 굳어가며 숨이 짧아지고 표정이 사라집니다. 그 모든 건 몸이 지금 삶의 리듬에서 이탈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그런 순간을 철학의 언어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리듬을 잃은 인간이 다시 생의 흐름으로 돌아오기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고 이유보다 먼저 일어서며 해석하지 않고 먼저 걸어보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삶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을 걸으며 쓰고 사유를 자연 속에서 길어올리고 삶을 몸 전체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리듬, 그건 당신만의 속도이고 당신만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기준대로 일정한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편안하게 숨쉬는 리듬으로 하루를 구성해보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 감각을 단순한 활력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생명 그 자체를 힘의 흐름이라 보았고 그 힘은 언제나 몸을 통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우울은 정지이고 기쁨은 움직임입니다. 삶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떨고 반응하는 것이며 그 진실은 언제나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춤추는 철학자를 꿈꾸었습니다. 슬픔을 안고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고통을 끌어안고도 산과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사람.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춤출 수 있는가? 삶이 무겁더라도 그 무게를 달빛처럼 흔들며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이상해. 왠지 모르게 불편해. 하지만 정작 그 기분이 어디서 오는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니체는 이런 말들 속에 삶의 진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언제나 몸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감정은 이성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쁨, 불안, 억울함,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말없이 무너지고 입 안이 말라가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순간 니체는 그런 미세한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몸의 징후들을 삶의 거대한 진실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건 좋은 감정, 저건 나쁜 감정. 하지만 니체는 감정에 도덕을 입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삶에 충실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은 머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니체의 감정 철학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참으면서 버티고 있다면 그 억눌림은 몸 어딘가에서 응어리가 되어 남습니다. 생각은 넘어갔다고 해도 몸은 그 기억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이 아프다. 몸이 보내는 고통은 언제나 사유보다 먼저이며 더 정직합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고 진짜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그 기록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몸은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멈춰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멈추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도 몸의 감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은 좋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힌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리듬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도 이성보다 몸의 감각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몸이 편안해지는가, 내 숨이 길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는가, 그 신호를 믿으라는 것이죠. 니체는 말합니다. 삶의 진실은 머리에 있지 않다. 그건 너의 가슴 뛰는 속도 안에 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머릿속에선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당신의 몸은 이미 무언가를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인간이 병드는 이유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에서 멀어졌기 때문.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숲이나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원래부터 있던 리듬과 감각과 충동, 자연스러운 생의 흐름을 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춤추는 존재였다. 노래하는 존재였고 움직이고 웃고 울며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던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대신 적절한 말을 찾기 시작했고 기분대로 걷는 대신 목적지를 먼저 떠올렸으며 웃고 싶을 때 웃기보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자연스러움을 잃어갔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가치, 규칙, 도덕이 자연을 억누르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회복하자고 말합니다.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 대신 너의 리듬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리듬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고 누가 정해줄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눈을 뜨는 당신의 속도,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말을 고르는 당신의 방식,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리듬이고 자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바꾸려는 의지로 자연을 거스르곤 합니다. 더 활발하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러나 니체는 더가 아니라 진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기쁨은 억지 웃음이 아닌 어느 봄날 뜻밖의 향기에 갑자기 눈시울이 젖는 그 순간입니다. 진짜 슬픔은 억누른 울음이 아닌 혼자 걷던 길목에서 갑자기 멈춰버리는 발걸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갑니다. 니체는 이런 감각을 되찾는 일이 단순한 감성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주체를 되찾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안의 리듬을 따르고 내 안의 속도에 귀 기울이며 살아있는 감각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자연으로의 회복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단단합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사람은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고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당신이 지금 조금 느리고 조금 다르고 조금 서툴러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자연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여정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억지로 만들지 말고 스며들게 하라. 삶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것이다. 윤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 선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모든 도덕적 구획 앞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살아있게 만드는가? 그에게 윤리란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언제나 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숨을 막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나에게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등을 굽게 만들고 내 어깨를 웅크리게 한다면 그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삶을 약화시키는 윤리입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약한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해 보이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말라가게 만드는 윤리. 그는 강한 윤리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힘으로 누르는 폭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피어오르는 생을 억누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행동은 너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 선택은 너의 몸을 더 단단하게 숨쉬게 하는가? 니체의 윤리는 언제나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몸이 먼저 싫다고 말하는 선택이라면 그건 당신에게 맞지 않는 윤리입니다. 몸이 먼저 가볍게 반응하는 길이라면 그건 당신이 더 살아있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주 해야 하니까 움직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거꾸로 말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은 결국 죽은 삶이다. 삶은 규칙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내 생명이 실려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행위입니다. 진짜 윤리는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들고 타인을 숨막히지 않게 만드는 것. 그 둘 사이의 긴장과 배려 안에서 조용히 깃듭니다. 니체는 삶의 진실을 언제나 몸에서 읽었습니다. 그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인지, 이 사람이 나를 지우는 사람인지, 이 말이 나를 속이고 있는 말인지, 그는 철학이 더 이상 머릿속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몸을 외면하는 철학은 삶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런 철학은 결국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돌아감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고 미세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피곤한데도 예의 때문에 웃는 대신 고개를 잠시 떨굴 수 있는 용기, 억지로 맞장구 치기보다 가만히 침묵할 수 있는 정직함,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냥 느끼겠다는 정중한 유예, 그 모든 것이 몸에서 시작되는 윤리입니다. 니체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의 삶은 너의 몸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하루가 열흘에 한 번뿐이더라도 그 하루는 진짜 삶입니다. 니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삶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아는 자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죽음은 추상적 사유나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육체적이고 생생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몸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자리입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눈동자가 고요히 닫히는 그 순간, 니체에게 죽음은 고통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끝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리듬을 충분히 살아낸 자만이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 박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삶을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살아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감각을 더 많이, 목표보다 리듬을 더 자주, 설명보다 움직임을 더 먼저 살아낸 자만이 죽음을 담담히 마주할 수 있다고. 니체는 한 철학자가 죽음을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그가 얼마나 몸으로 삶을 느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병으로 평생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마저도 살아있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몸이 아픈 동안에도 그는 쓰고 걷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죽음의 전조가 아니라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징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멈추기 전까지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삶을 완전히 소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 말을 다 했고 숨을 충분히 쉬었으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사랑을 참지 않았으며 침묵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죽음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일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에서조차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으며 조용히 내가 살아온 그 몸 그대로 숨을 거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철학으로 삶을 마친 자의 모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몸의 감각을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나의 걸음으로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삶과 죽음 사이를 끊김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을 정직하게 살아내고 있나요? 아직 숨이 차오르고 손끝이 따뜻하며 가슴이 조용히 뛰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리듬 위에 있습니다. 그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 것의 반대일 뿐입니다. 니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살아있어라. 진짜로. 몸으로, 고통에도, 상실에도, 몸의 병듦에도 삶이 자신에게 들이밀었던 모든 진실 앞에서 그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삶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니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산도 아닌 고통조차 껴안을 수 있는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그 충만함은 머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전율로 다가오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 설명이 필요 없는 내면 깊은 곳에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니체는 몸을 통해 삶을 다시 긍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정리하는 대신 몸으로 살아내는 방식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고, 울고 싶을 때 울며,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것.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그는 봤습니다. 생각으로 버틴 하루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지나온 하루. 그 하루는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니체는 생의 긍정을 아름다운 말이나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묻습니다.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은가? 그 물음 앞에서 당신이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당신의 몸이, 마음이, 존재가 모두 함께 살아낸 하루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생의 긍정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쓰러지고 벗어나고 싶었으며 고립 속에 살았지만 끝내 삶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삶을 찢어 안았고 그 삶은 나를 통째로 삼켰다. 그러나 그 삼킴이 있었기에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 몸으로 살아낸 사람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하루를 자기 호흡대로 살아냅니다. 숨이 고르지 못한 날에도, 가슴이 무거운 날에도, 움직이기 싫은 날에도,
그 모든 감각을 끌어안고 묻습니다. 이 삶, 나는 지금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니체의 철학은 결국 그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끝에 남는 건 이성의 찬란함이 아니라 몸의 고요한 수긍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몸으로 살아냈다면 그 하루는 이미 긍정되어도 좋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조용히 완성시켜 갑니다. 니체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인간상. 그는 초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영웅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체력이나 지성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몸으로 살아낸 자, 삶의 충동과 리듬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껴안으며 그것을 자기만의 언어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초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이 흔들리고 자주 쓰러지며 수없이 자기 안의 모순과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스스로를 창조했다는 것. 누가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의 리듬과 감각으로 삶을 새롭게 구성해낸 존재. 니체에게 초인은 괴물과도 싸워본 사람이며 자기 안의 그림자도 직면한 사람이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 자기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감각을 통해 자기를 다시 정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인은 도덕이 옳다고 말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몸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방향은 대체로 불편하고 때로 외롭고 늘 익숙하지 않지만 그 방향만이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니체는 초인을 자기 안에 신을 부수고 자기 안에서 세계를 세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생을 창조한 자. 그 창조는 위대한 작품이 아니라 하루 한 끼의 식사, 하루 한 번의 숨, 하루 한 번의 말, 그 모두를 의식하며 살아낸 사람. 초인은 결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마저 자기의 일부로 삼을 줄 압니다. 니체는 초인을 통해 이 삶이 더는 반복과 무기력 속에 놓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초과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는 너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내 몸이 말하는 방향으로 너의 생각도 이끌 수 있는가? 초인은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의 언어를 믿는 사람, 그 몸이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당신의 리듬으로 숨 쉬었고 당신의 걸음으로 세상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초인의 문턱에 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그 문턱 앞에서 니체는 조용히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도 지나갔고 침묵도 통과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살아있음 자체를 긍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니체는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사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늘 길 위에 있었고 그의 문장은 걷는 발끝에서 가쁜 숨 사이에서 때로는 통증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삶을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삶을 다시 느끼게 하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언제나 몸에서 시작되어야 했고 몸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니체는 이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란 이성이 아닌 몸의 언어로 말해지는 것. 몸이 숨을 멈추지 않는 한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이 순간을 살고 있느냐고. 그 물음은 무섭지만 동시에 가장 다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 숨이 어떻게 오가는지, 심장이 어떤 리듬을 타고 있는지, 그 리듬이 빠르다면 왜 그런지, 그 느림이 불편하다면 무엇 때문인지.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 살아냄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작은 증명입니다. 니체는 철학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기 존재를 다시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은 침묵 속에서, 걸음 속에서, 눈빛 하나 속에서 서서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몸의 무게를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더라도 그 숨을 인식했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삶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실제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너의 몸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고. 그 물음 앞에서 당신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철학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느끼고 숨이 조용히 흐르고 가슴이 스스로 뛰고 있다는 것. 니체는 머리로 철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고 앓으며 사유했고 몸의 떨림 속에서 삶을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삶은 설명이 아니라 감각이어야 한다. 당신이 오늘 조금 더 천천히 숨 쉬었다면, 조금 더 자기 몸의 신호를 들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철학이었습니다. 당신 안의 감각은 늘 살아있고 그 감각이 가리키는 방향이 당신만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잊지 마세요. 살아있다는 감각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